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이고, 동력씨가 돈을 들어가고 끝나냐 안 들어가고 끝나냐. 경어 선시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만에는 경어집에서 경어의 문장과 시에 대해 문장마다 선이요. 문장마다 선이요? 그렇지. 구절마다 법이요. 실로 기이한 문장이고 기이한 시라고 높이 찬탄하고 있더라. 이처럼 경어의 선시는 도심, 시심, 뭐냐? 좋다. 도심과 시심이 하나 더 있죠? 시선일치요. 시선일치를 이루고 있는 경지와 산하 대지와 하나가 된 브라일청의 경어가 무심도인의 경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경어의 선과 시문학에 담긴 선의 경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죠? 깨달음의 경지를 이게 글로서 나타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잘도 나타냈어요. 그죠? 우리는 복이지요. 뭐 비록 깨달음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도달음의 맛은 다 보고 있잖아. 좋더라. 도시와 선과 시문학에 담긴 선의 경지는 불법의 세계마저 뛰어넘는 초월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어의 시 속에는 경어의 철저한 오도적 체험과 그의 탁월한 시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그의 시는 이미 선시를 초월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시를 초월해 있죠. 시는 시인데 그 시의 단계를 넘어선 선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해? 대단하죠. 1904년 2월 경어는 선승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2월 11일 이건 해인사를 떠난 거는, 해인사는 1월 15일 날 그 동안거 결제를 해주고 떠났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고, 천장함에 도착한 거는 2월 달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였어요? 정밖에 써주고 떠났죠. 해인사를 떠난다. 곧바로 자신의 제2의 고향 서산시 고봉면 연암산 천장함에 도착한 경우 2년째 그것에서 수행 정진을, 2년째 있는 거 누구지 이게? 1901년에 누가 깨달아요? 만공 스님이 어디서? 통도사 맞아, 배구남. 대박이지. 배구남에서 깨치죠. 수행 돌아와가지고 천장함 청소하고 소지하고 있어. 그곳에서 수행 정제가며 천장함을 지키고 있던 제자 만공과 성명은 거기서 경어는 제자에게 인가하고 전법계를 내는 뒤 수산선자의 가풍이로다. 아까 그거 이미 작정한 북행을 감행하기 위해서 천장함을 영원히 떠나 경어는 이제 대자연이 되어 발걸음을 북으로 옮기더라 라고까지 했지만 이유는 몰랐더라 라는 얘기죠. 속상해. 어느 날 경어는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게 되었어요. 언제? 어느 날이고 나발이고 1904년 5월이죠. 정확하게 1904년 5월 오대산 월정사를 지났는데, 당시의 월정사 방장이었던 유인명 스님이 경어선사의 진면목을 알아봐 단박에 알아보고 경어선사한테 화엄경 법문을 해달라고 설법을 하다 했죠. 왜냐면 경어선사가 화엄경 강사였어요. 화엄경 강사, 그죠? 최고 단계를 요청한다. 경어는 이러한 간청을 받고, 참 대단해요. 깨달은 자 경어가 경을 설해. 뭔 경을 설해? 강사가 돼서 화엄경을 설해. 그런데 그 화엄경이 일반 강원에서 배우는 그런 경학이 아니었어요. 선학의 화엄경을 설하는 거죠. 다 부셔? 다 부셔. 얼마 동안? 3개월간을 강의하는데 어떻게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거를 7글자를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간 저것들 하려고 그러나 보다. 빨리 해야 되겠네. 화엄경을 3개월간 강의했는데 금강산을 유람하며 금강산 유산가 170 이거 탈락이야. 금강산 2편의 명고 2편의 제월승류 등을 주옥같은 시를 담겨요. 이거 금강산 유산가 빼야 돼. 그의 가을 무렵 발길을 안변 성황사로 옮겨. 왜? 이거는 이미 내정돼 있어. 뭐라고 내정돼 있죠? 안변 성황사 개분불사의 증사로 와달라는 대본을 이미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가
월정사를 들리신 거죠. 그래서 법상에 올라 마침내 500난 개근불사에서 증명복사로 참여한 다음에 그날 새벽에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영월로를 지나며라는 시한수를 남기고 떠나요. 영원히 잠적하는 거죠.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떠나면서 영월로에서 선지가 담긴 의미 있는 시 하나, 서광사 영월로를 지나며 라는 시 하나가 남아있어요. 빨리 하자. 이 시는 남녘의 마지막 시. 뭐 남녘의 마지막 시? 남녘의 마지막 시는 뭐더라? 강봉원에게인가? 모르겠네. 시로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경어집에는 265편의 선시가 남아있다. 자신의 일생을 철저한 무착과 무해로 일관한 경어는 그에게 대대된 자유로움과 기회가 이전의 다른 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했죠. 이러한 선과는 그의 선시에 고스란히 녹아내려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이게 뭐 시가 265수, 260수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만약 오도가 또는 뭐 전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천하시 이런 것들을 들어갔다 뺐다 하다 보니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집어넣었어. 265로 끝. 순수한 시만은 정확히 말하면 260이 아니고 259예요. 259인데 260이라고 써있죠. 그대로 드러나다. 그래서 경어선시는 선이 대 선이야. 시가 아니고 시 대 시. 오묘한 선지가 드러납니다. 정의 쌍수와 가나산의 깎간 철저한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이를 통해 발현된 진속불이의 경계, 도와 수처작, 진속불이의 도와 수처작조, 직사이진, 이 대자유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더라. 박길이는 경어선사에 대해서 선시를 한 25개인가 뭐 몇 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더라고요. 몰랐었어. 나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 박사 논문 다 쓰고 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어이가 없었죠. 박길이는 경어의 선시에 대해서 박사 논문 다 쓴 게 아니라 그거 박사 과정 다 마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고준담백한 직관과 간절심 창조가 이루며 역설과 중도의 청자가 올림과 무의 등 세 가지 특성이다. 그놈의 성급하고 있더라. 이처럼 중도 해통적 불의의 올림과 무의의 경지에서 뿜어나오는 미안함 경어선시의 독보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다행히도 경어의 선시들 중에서 뛰어난 해송과 선지가 담긴 설리시가 다소 담긴 덕분에 우리는 경어의 선세계를 통하여 현미한 선의 이치를 묘파하고 우리의 경어의 선시를 접하면서 자신의 신경을 진솔하게 드러낸 인간 경어의 참모습으로 좀 더 선의 세계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더라. 경어선사가 선시를 남겨준 건 대박이요. 근데 사실은 경어선사가 선시를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죠.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나중에 이거 되네 선시 만들어져 선시집 이런 게 아니고 그 삶의 고통 특히 전봉준 장군 관계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를 그냥 그 스스로가 그 목각군에 그저 설정스님이 살려고 했던 그 목각군에는 사실은 지금 선시보다 더 많은 선시가 들어있답니다. 못 찾아. 지금도 못 찾아. 불행한 일이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꾸 위로를 하는데 불행한 일이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경어의 시는 그의 자유분방한 선의 세계에서 경어가 전하고자 하는 선리의 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어의 시는 시 이상의 가치가 있죠. 조화라의 선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선어록이라니까 말했잖아요. 선시가 아니고 선어록이 어록. 경어선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선시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선시는 선과 시의 관계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았어요. 경어가 이건 선이고 이건 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일기장 자신의 일기장처럼 그거를 써나갔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기장은 사실은 말하면 독백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써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항상 두려워한 거는 자기 바랑 속에다가 그걸 넣어갖고 다니면서 언제 누구한테 뺏겨갖고 그거를 볼까봐 그 전봉준에 대한 전자도 안 꺼냈어요. 동학농민 동자도 안 꺼냈죠. 다만 우리가 전봉준과 경어선사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저 13편 서간을 전봉준 장군의 후손인 그 문효공파 후손인 전 병근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입수를 하게 돼요. 2017년도에. 그것도 12월 달에. 아주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저걸 책으로 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해가지고 저걸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다시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의 그 혼사하는 거 있잖아요. 혼수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내는 거. 연길, 의제, 예. 그것의 서간을 보고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왔죠? 옥션에 나왔다니까요. 옥션의 경매로. 그래서 그거를 사고, 또 불교신문에 또 나왔어요. 경허선사 그 서간문이. 그래서 그거를 사러 여기 어디야 이거 지금 조계사 바로 건너 우리 옆에 있는 거. 이쪽 옆에 있다. 이 뒤쪽에. 어? 뭐죠? 여기? 그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다니까요. 말하면 뭐라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두 개를 발견하고 서간문을 보면서 이건 전봉준하고 틀림없는 거다라는 100%를 알아가지고 그때사 이제 시를 다시 보게 됐죠. 근데 시 속에 시가 아니고 선도 아니고 사실은 시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경허선사 일기장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기를 뭘로 썼어? 다만 시로 썼고 일기를 선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선시라고 하는 것 뿐이지, 경허선사는 이게 선시고 이게 뭐다라는 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속내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냥 속상한 대로 다 토해냈을 뿐이에요. 경허의 시를 다른 선성의 시와 회별해보면 주로 승려들이 선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의 형식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경허선사는 반대야. 선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의 형식을 빌린 게 아니라 시의 형식을 빌려서 내 그 일기를 쓰는데 그냥 그 속에 선사다 보니까 그냥 시가 이 선에 대한 그 선지가 다 드러나는 시가 그냥 터져 나왔을 뿐이지 일부러 썼던 게 아니라는 거죠. 경허의 시는 의도적으로 그 시 속에다가 선의 사상상을 막 반영하고 넣고 선사상을 함축하거나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게 영포예요. 그냥 쓴 거예요. 그나마라도 그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죠? 무지하게 좋지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는 격이죠. 말하자면은 의도하고자 한 바가 아닌데 경허선사의 속내를 알게 되고 또 경허선사의 일기장을 훔쳐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담긴 선사가 깨우친 그 경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그 중생사랑을 무지하게 했더라고. 너무 중생사랑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결국은 전봉준과 함께 동학농민을 일으키냐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큰 산문으로 된 법어들은 주로 뭐 시법계당에다 주자, 뭐 일진화, 뭐 시중, 뭐 또 등하마상에게 주다, 뭐냐? 그리고 결동수정의 개사문, 남들의 다 요구에 의해서 쓴 것들. 그리고 창건기 좀 써주세요. 가방끈이 길으시니까 20년 됐는데 창건기 못 쓰고 있거든요. 계명암 창건기. 또 뭘 써달래요? 설선사 개의서 좀 써주세요. 수선사 창건기도 좀 써주시고요. 상포계문도 좀 써주시고요. 뭐 좀 써주세요 라고 맨 써주세요를 하다가 불량계서까지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써달래요? 회록도 써달라고 그래요. 성조 건선문도 써달라고 그래서 백장암, 송계암 이렇게 가가지고 행장 좀 써주세요. 뭐 서룡화상 행장, 뭔 행장? 치운화상 행장, 융운화상 행장 써주시겠어요. 하다가 이제 또 하다가도 안 되니까 영찬 좀 써주실래요? 영찬 막 금호화상 영찬, 뭔 금호당 필기 아시죠? 동국화상 영찬, 이래가지고 영찬도 6, 7개를 써주시잖아요. 이래서 경허선사가 그 글이 남아있는 거지, 사실은 경허선사는 한 글자도 설하고 싶지 않았어요. 쓰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도 지금 담아 그러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경허의 선시는 자연적으로 넘치는 시 속에 선치가 막 들어있어. 워낙 흥치가 강하신 분이고 워낙이 긍정적이고 워낙이 이 개방적이고 또 해학적이 많아요. 경허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치가 막 흥치가 나가지고 어디서 콧바람은 왜 나오고 휘파람은 왜 불어? 굶어 죽어도 그냥 먹을 게 없는데도 휘파람을 불어요. 경허선사가. 선치가 풍부한 경어도 다반사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경허의 선시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주체. 이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신에게 그 고통스럽고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지 못하니까 싫었어. 내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무절제하게 보이는 가운데 막 쓴 것 같죠? 근데 거기서는 지극한 절제가 들어있어요. 뭐 아분이 딱딱 맞아요. 아분이. 그 와중에 지금 아분 챙기게 생겼어요. 스님. 뭔 놈의 아분은 그렇게 잘 챙겨가지고 아이고. 지극한 절제가 시에 풍치가 은은하게 풍겨나온다고. 절제가 있어요. 즉 대부분 선승들의 선시는 주로 그냥 선에 관한 시에 자신의 그 시적인 감상을 쓰거나 뺏겨오거나, 그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남의 거 뺏겨오거나 복사해 오거나 해서 선시를 읊어내는데, 그러는 협의의 그런 선시인데 경허선사는 광의의 선시죠. 협의의 선시가 아니고 광의, 넓은 의미의 선시지 요거는 선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허선사의 절제된 감정 속에 선치가 들어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낱낱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얻어가는 거죠. 그러나 경허의 선시는 그가 이미 내재되고 있는 강한 장점으로 유불던, 이미 경허선사는 그 재료가 많아요. 왜? 불도유 삼교에 능통해 버렸지. 불교는 깨달은 자가 됐지. 도교도 아주 능통했지. 왜? 장자를 만독이나 했대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도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경허의 선, 이 선 틀린 글자죠. 이거 선 잘못 썼네. 선의 사상성과 시도 잘못 썼네. 알고 싶지. 이것도 잘못 썼네. 이거 선은 참선선자 써야 되고 시는 시시자 써야 돼요. 시의 문학성을 겸비한 탄탄한 기반은 그를 시성으로 이끄는 견인차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시성이 두보고 시선이 이태백인데 경허선사는 두보와 이태백을 넘어섰죠. 그리하여 경허의 선시는 시승의 경지를 한껏 드러내고 있어요. 시가 대부분이요. 그런데 그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선지를 담은 선시라야 궁극의 시와 선이 본질적으로 합일 때는 경허선사의 신분이 뭐예요? 승려니까, 선승이니까. 시선일치, 시선일력의 경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선시는 백미야, 백미. 뭐에? 선지시의 백미죠. 그의 선시의 백미가 선지시의 백미다, 이런 얘기죠. 뭐냐? 여기 그러냐 경허의 어디 갔어? 여기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허의 선시는 일반 문인의 소양을 뛰어넘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갖춘 조건을 풍부히 갖춰서 선승으로서의 자신의 선적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시화시키고 선리나 선치가 풍부한 성공적인 선시를 경허집에 남겨놓음으로써, 남기려고 남긴 건 아니고 후학들이 다 주워 모았죠. 경허의 선시는 대중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깨달음의 세계를 꿈꾸게 하죠. 나도 빨리 깨닫고 싶다? 뭐냐? 따라서 경허선 대자연 속에서 노장의 불화일체를 꿈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장의 불화일체도 경허선사의 선시 속에 엄청 많이 녹아있죠. 특히 경허와 노장과 맞닿은 전칙적 차이는 신선의 경지와 그 세계를 쟁하는, 경허선사는 신선이 되고 싶었어요. 붕세가 되고 싶었죠. 옥랑간에 기대고 싶었어요. 그 세계를 지향하는 경허의 그것이 주고하는 그러한 담백하고 아득한 마음의 경지와 순간적 영원, 은시 속에서 경허를 자유롭게, 뭘로? 이게 뭐냐? 자유롭게 학자 잘못 썼네. 학도 잘못 썼죠. 학은 학자를 써야 돼요. 그죠? 경허선사가 학이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은 거 있어. 자기를 투영하는 게 학, 붕세, 신선, 요 세 가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걸 써먹어요. 학으로 교감하는 여러 편의 시를 감상할 수도 있다. 여러 편이 있어요. 자기가 학이라는 것. 이래서 경허의 전시는 대자연을 빌어 자연 진화를 느끼게 하거나 깨닫게 한다. 경허의 정서는 어디에 가 있어요? 무릉도원이지 뭘. 방초 아니고. 경허의 정서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면 새가 날고 낙엽이지. 요거에 어디?
숲속. 아까 말했죠. 물가, 숲속. 아까 했죠. 그 자체는 모두가 선시로 성화되어 그의 시 속에는 썩이도도가 나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경어의 시는 뭐야? 자연무심이에요. 자연무심. 그리고 말했잖아요. 방초 언덕에 이래야 된다고 했죠. 아까 그 뭐야? 산악만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산악만은 거기가 너무나 거칠다 이런 말이지. 순화되지 못했다 얘기했죠. 그래서 경어의 시는 무심의 노래더라. 무심경계. 무심경계는 어디에 와야만 된다 그랬죠. 아까 말했잖아요. 꽃이 피고 새가 오고 물이 흐르면 낙엽이 치고 연화 고질이 있어야 돼. 연화 고질 중요해. 연화가 있어야 돼. 그 속에서만 방초 안에서만 드러난다 그랬죠. 경어는 철저한 무착과 고해로 일관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경어는 자유로움과 기계가 이전 선사들과는 비교에 대지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선과는 경어가 쏟아나온 수많은 선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어의 선시는 시가에 대시 시인데 시가 아니야. 그런데 법어야. 그렇죠? 오묘한 선지를 드러낸다. 말하겠죠. 법어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어죠. 선어가 더 작다. 선어요 법어죠. 그죠? 예, 그런 걸로 경어선사의 시가 꾸려져 있더라. 경어선의 근간을 이루는 경어의 불도요 사상을 바탕으로 그의 선사상은 경어의 선시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어의 불도요를 넘나드는 박식한 지식에 박식해. 엄청 박식하죠. 박식해서 좋아? 좋아. 경어선 사전이야. 걸어다니는 버케브러리야. 사전이야. 배경은 그의 시를 한층 격조 높은 선시로 끌어올리며 예리한 선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의 설리시는 그 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해쌍수와 가나선에 입각한 철저한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이를 등에 발현하는 진속불이 뭐냐? 진속불이의 본래심 중도를 이미 터득한 경어의 경전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숙처작조 입척해진 더 중요한 말 또 있어요. 무형단자 영역구명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해월 있게 친 자리 고영단자 영역구명 대단한 삶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의 선시의 경계는 웅세의 마음은 웅세가 되고 싶어져야죠. 부말리장천을 쉬지 않고 한 번에 날아가는 웅세. 뱁새는 어떻게 알겠어? 뱁새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어는 자신이 신세계를 통해 깊숙이 드러내 보이지도 겉으로 벌어내 보이지도 않는 그의 삶 그대로가 시 속에서 그의 현실 속에서 꾸밈없이 망설임 없이 표출되어 걸림없이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의 시 속 근데 사실은 좀 거짓말이야. 걸림 없는 게 아니라 걸림이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걸림이 없었으면 막 전봉준 뭐 막 자기 그 전홍렬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못 써. 그래서 트릭으로 써. 트릭으로 써요. 옥년이도 트릭으로 쓰고 망설임 없이 걸림 없이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의 시 속에서 표현된 그대로가 그의 본래 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어선사는 내가 이게 내 본래 면목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1. 입전수수의 의미. 우리가 떠올리는 입전수수는 뭐죠? 진승이 하산하는데 여기다 패랭이 있잖아.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패랭이 하나 걸치고 또 장삼자락 하나 너덜너덜한 거 걸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죠? 배랑 하나 메고 너덜너덜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림은 지팡이와 도포를 들은 행각승의 모습이나 목동이 포대화상과 마주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부연 설명하자면 육도중생이 뭐죠? 이런 도자를 쓰면 안 돼. 이런 도자는 길도자고 그런 도자를 제도할 도자를 써야지. 몰라요. 그냥 닥치는 대로 선 쓴 거 봐. 부채선자만 날마다 써. 그게 부채선이야. 오냐? 시도 쓴 거 봐. 지저시계 할 때 그 시자를 쓰고 있잖아요. 다들 알아서 건드리면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육도 중생이 골목에 들어가 손을 들이온다는 뜻으로 중생 제도 이 조자를 해야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속세로 나아감을 뜻한다. 입전수수는 지팡이에 큰 포대화상이야? 뭐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저자로 나아가 그런 모습으로 입전수수가 되는 거죠. 일명 중국의 포대화상과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 나오는 포대화상 아시죠? 너의 근심과 걱정은 내가 다 담아가고 이 포대 속에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넣어준다 라는 뜻으로 그 포대를 등에 짊어지고 가죠. 힘들어. 언제 끝나? 이 끝날 기미를 나한테 줘야지. 인간아. 둘, 셋, 넷, 다섯. 대충 끝내야 되겠다. 아, 힘들어. 이때의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줄 복과 덕을 담은 포대야. 복덕.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의 제도에 있음을 상징한 거죠. 상구벌이 하와 중생. 육도 중생이 사는 시절 공맥에 들어가 손을 들이온다는 뜻으로 중생 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아갔다. 경허선사는 1885년 5월에 천장암에서 내려오죠. 이처럼 입전수수는 깨달음을 중독하는 저자로 발걸음을 옮겨 다시 이 마을 저 마을로 중생들 속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보살도의 길이다. 따라서 위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아래로는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지력을 표현해 현실적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구불의 하와 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실천하는 보살의 단계가 바로 입전수수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입전수수는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15도 중에 맨 마지막 장면. 경허선사는 그 대신 입전수수를 거기는 이류중행이었나요? 이류중행이 8단계 15도 중에 맨 마지막 장면으로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때의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질 법, 복과 덕. 불교의 궁극적인 뜻은 두 번 썼냐? 중생의 제도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 썼어? 이처럼 입전수수의 진정한 참뜻은 보살은 자신의 해탈에서 끝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입전수수는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15도 중에 맨 장면, 지팡이에 큰 포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더라 중복되는 것 같아요. 15도의 10번째 단계에 나타난 이 입전수수의 깨달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는 술병을 들고 장터를 떠돈다. 그리고 주막과 생선장수의 부처의 길로 생선장수를 부처의 길로 이끌더라. 그리고 맨가슴으로 맨발로 장터에 나타난다. 진흙과 먼지를 다 뒤집었어. 그 화강동지냐? 그리고 뭐야? 회두 토면이랬잖니. 중요해. 회두 토면. 진흙과 먼지에 덮인 그의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해. 회두 토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살은 생성장수와 주점의 주인, 주몽 뿐만 아니라 욕망의 장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허가 사는 모습 그대로가 말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불법이더라. 근데 그 삼수갑산에 가서 사는 게 참 진짜 진정한 수수입전 같아요. 그죠? 진정한 수수입전, 진정한 이루중임, 진정한 화강동지. 경허가 북녘에서 보여준 이런 시고해양 경허의 입장에서는 결코 합격이 아니라 그냥 몸소 입전수수의 경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전봉준이가 그거를 하여금 행하게 했을 뿐인데 그게 사실은 입전수가 그냥 돼버린 거죠. 입전수수를 행하는 진정한 도인의 자체는 옆에 성인도 몰라봐. 옆에 성인조차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거기 삼수갑산으로 가서 경허선사가 남쪽에서 아주 그냥 대도를 성취한 쩌렁쩌렁한 한국 선불교 중흥조 송경허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 성인조차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경허선사는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경우로서는 비승비속의 경계를 넘나들며 행하는 무해의 경지라서 때로는 승이야. 그죠? 승과 속인의 경계가 없는 입전수수를 소리 없이 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다만 우리는 그게 정봉준 때문에 갔다고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지 결국은 누구 때문에 갔든 뭐 때문에 갔든 그냥 입전수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웃에 벗들인 선비도 몰랐어. 몰랐어? 26명의 유생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나무꾼도 몰랐어요. 최학산 조씨도 몰랐어요. 서당에 있는 학송들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몰랐어요. 주막집 첨지도 몰랐어요. 주인집 첨지도 그죠? 오하천 주인집 첨지 오하천도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과감의 15대 10번째 마지막 선언은 바로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이로다. 이거 봐요. 입전수수. 수수 입전의 의미는 입전수수의 단계이다. 여기에 원문을 살펴보기란다. 입전수수의 원문 살펴보자고 지금? 하기 싫은데. 내가 했는데. 아닌가? 힘들어. 그러자 누가 이기나 봐.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입전수수더라? 과감의 15도의 입전수. 살인문을 닫고 홀로 앉으니 천명의 성인도 알지 못한다.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애성인이 간 길도 쳐버려. 애성인이 간 길 따라갈 필요도 없어. 동영 고로 했죠. 주박을 들고 저작거리로 들어 지팡이를 짚고 집집마다 찾아가니 주박이 아니라 표주박이죠. 표주박. 표자가 이래가지고 표주박을 들고 저자에 들어가고 지팡이를 얻어먹으려고 짚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생선과 술집과 생선가게에서 교화를 하여 부처를 이루게 하더라. 이게 그 누구? 과감. 그 다음 그의 개성으로서 송활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저자에 들어가니 흑투성이 제투성이의 웃음은 볼에 가득하더라. 아까 했죠? 회두토면 회두토면 소만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다 했죠? 회두토면 소만시 여기 야씨 아유 여기 토면 회두 토면 소만시 시는 뭐랬죠? 이거 여기 회자가 또 왜 없네? 이거 회자인가? 회자를 어디다 갖다 써놨네. 그래서 뭐야? 요거 물다구니에 가득하더라. 이해가요? 지난번에 이거 저 과감에 심어도 할 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말토 도해 소면시랑 신선의 진기한 비별은 쓰지 않아도 돼. 신선의 진기한 비별은 쓰지 않아도 그게 비결이 뭐더라. 곧바로 고목나무 끝에 꽃을 피우게 하네. 곧바로 고목나무 꽃을 피우게 하더라.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게 이거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직교 고목 직교 고목 방화계 직교 고목 방화계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중 땡땡이 들어있죠. 어떻게 들어있죠? 어떻게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여기까지 못하겠다. 2개나 있어서 못할 것 같으네. 석고이하고 못해. 설명을 좀 해야 돼. 여기도 괴납대련 있죠. 괴납대련. 석고이가 답한 거를 석고이가 답한 거를 누가 괴납대련이 또 하답성을 해요. 2개는 쉽지 않아. 자, 하려면은 시간이 또 걸리고 그 뒤로는 뭐가 나와.
경어의 입전수 두 번째. 안 되겠다. 석고이하고 견합대련은 다음 시간에. 어려워.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힘들다.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불하십시오.